이번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대화 속에서 이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일까? 이 사람의 속마음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람을 처음 만날 때 우리는 상대방의 겉모습이나 말투를 보고 성격이나 본성을 추측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첫인상만으로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온전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상냥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서 본심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상대의 본 모습을 빠르게 파악하는 최고의 방법 6가지에 대해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6가지 방법 중 3가지라도 알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훨씬 더 깊어지고 현명해질 것입니다. 가끔 사람을 잘못 믿거나 예상치 못한 배신을 당할 때 느끼는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죠. 우리는 그 순간 내가 이 사람을 왜 알아채지 못했을까? 라는 후회와 함께 상처받곤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방송은 그런 실수를 줄이고 사람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사람의 본성을 어떻게 파악하시나요? 단순히 말로만 들어서는 상대방의 진짜 마음을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상대방의 말과 행동 사이의 일관성, 그리고 그들의 행동에서 드러나는 작은 단서들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제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다룰 방법들은 일상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며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원칙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방법들이 단순히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작은 일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큰 일보다 작은 일에서 진심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는지 혹은 사소한 것에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기본적인 성향과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동료가 아주 작은 부탁을 들어줬을 때 그 사람이 그 부탁을 성실하게 처리하는지 아니면 대충 넘어가는지를 관찰해 보세요. 이 작은 태도가 결국 중요한 순간에도 그대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작은 일에서 사람을 본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은 사소한 습관 속에서 발견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에 일상의 작은 선택과 행동이 결국 그 사람의 성품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일상 속에서 이런 작은 일들에 대해 더 신경 써본다면 상대의 진심을 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어려운 상황에서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편안한 환경에서 사람의 성격을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진정한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친구나 동료가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때 그들의 반응이 평소와 달라졌던 경험이 있나요? 이런 순간들은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태도는 평소에 감춰졌던 본심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본성을 파악하는 방법들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상대방의 작은 태도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를 통해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람의 본 모습을 알아차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원칙들이 어떻게 실생활에서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볼까요? 이번에는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이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의 본 모습은 작은 행동과 어려운 순간에서 드러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서는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한 직장인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민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굉장히 성실한 직원으로 평가받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동료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작은 약속을 쉽게 어기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팀원들과 점심을 먹으러 가기로 했는데, 그는 잠깐 급한 일이 생겼다며 말없이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동료들은 그를 신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업무적으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은 보고서를 맡아도 마감 기한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조금 늦어도 괜찮겠지라는 태도를 보이며 일을 미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요한 프로젝트에서도 그의 책임감 없는 태도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결국 상사와 동료들의 신뢰를 잃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민수가 한 번만 그랬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작은 태도가 반복되면서 그의 본성이 드러난 것입니다. 사람은 크고 거창한 자리에서보다는 작은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작은 습관이 모여서 결국 그 사람의 본성을 이루기 때문이죠. 비슷한 사례로 지수라는 사람은 직장 동료들과의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설령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서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미리 연락해서 양해를 구했고 대안을 마련하려 노력했습니다. 이런 모습 덕분에 동료들은 그녀를 신뢰했고,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을 때도 그녀를 믿고 함께하려 했습니다. 결국 신뢰는 작은 행동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의 작은 태도를 유심히 살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도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본인은 사소한 약속을 쉽게 어기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상대방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본성을 알 수 있는 순간은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도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승규는 평소에 친구들에게 굉장히 친절하고 항상 유쾌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친구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승규는 연락을 피하고 도움을 요청받아도 모른 척했습니다. 평소에 보여주던 친절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인 것이죠. 결국 친구들은 그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그와의 관계를 점점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태영이라는 사람은 평소 말수가 적고 그다지 눈에 띄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주변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누구보다 먼저 나서서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 했습니다. 그의 이런 모습 덕분에 사람들은 그를 믿고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던 사람의 진짜 모습이 어려운 순간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위기가 닥쳤을 때 본능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할 수도 있고, 반대로 주변 사람을 배려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결국 그 사람의 본 모습을 결정짓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기대했던 사람이 도움을 주지 않거나 반대로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힘이 되어준 적이 있지 않나요? 이제부터는 이런 순간들을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도 함께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와 네 번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작은 태도와 위기 속의 반응이 어떻게 더욱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와 네 번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본성을 파악하는 방법 중 하나는 그 사람이 약자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방법은 이익이 걸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먼저 세 번째 방법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강한 사람에게는 친절하지만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 무례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이런 사람은 평소에는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강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우는 회사에서 상사에게는 늘 예의를 갖추고 동료들에게도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는 퉁명스럽게 말하고 가끔은 무리한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차 요원이나 배달 기사에게도 툭툭 내뱉는 말투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지만 조금만 주의 깊게 보면 금방 드러납니다. 자신보다 사회적 위치가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보이는 태도는 그 사람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소연은 누구에게나 공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식당 직원에게도 따뜻하게 인사했고 택배 기사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힘이 있는 사람에게만 친절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일관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런 그녀를 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신뢰했고 그녀와 함께 일하고 싶어 했습니다. 약자를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성품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상대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익이 걸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이익을 챙기면서도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경민과 진우는 오랜 친구였습니다. 둘은 사업을 함께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서로 믿고 의지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큰 계약이 하나 들어왔는데 이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한 사람만 대표로 이름을 올려야 했습니다. 이때 경민은 고민하지 않고 자신이 대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친구지만 현실적으로 누군가 한 명은 앞에 나서야 해. 내가 더 경험이 많으니까 내가 대표를 맡을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너도 한번 해. 경민은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겼고 진우는 당황했지만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소원해졌습니다. 결국 진우는 사업을 그만두고 다른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반면 같은 상황에서 다르게 행동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민호와 석훈도 비슷한 기회를 맞이했지만 민호는 단순히 자기 이익만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둘 다 열심히 해왔는데 이런 기회가 왔다고 해서 한 명만 대표가 되는 건 공평하지 않아. 우리 공동대표로 나가서 함께 성과를 내보자. 결국 두 사람은 서로 협력하며 좋은 성과를 냈고 오래도록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익이 걸린 순간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것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희생시키지는 않는지, 반대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정한 선택을 하는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선택을 하는 사람인가? 이익이 걸린 순간에도 공정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가? 이번에는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이야기한 내용들이 더 깊은 차원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본성을 파악하는 방법 중 다섯 번째는 위기 상황에서 보이는 반응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방법은 작은 약속을 어떻게 지키는지 보는 것입니다. 먼저 다섯 번째 방법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누구나 평온한 상황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성격은 위기의 순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닥쳤을 때 드러납니다. 사람이 위기에 처하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 책임을 회피하고 남에게 떠넘기는 사람. 둘째, 차분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주변을 배려하는 사람.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한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도중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고객과의 일정이 맞지 않아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팀을 이끌던 동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애초에 일정 조율을 잘못한 게 문제잖아. 이거 기획팀에서 책임져야 하는 거 아냐? 그는 상황을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책임을 피하려 했고, 결국 팀 내 갈등이 커지면서 사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반면, 같은 상황에서 다르게 행동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원은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차분하게 대처했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각 부서별로 다시 한번 일정을 조율할 수 있을지 확인해보고 고객사에도 상황을 솔직히 설명해서 협의점을 찾아보자. 그녀는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보이는 태도는 그 사람의 성숙도를 나타냅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신뢰를 잃지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은 주변으로부터 인정받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주변의 위기 상황에서 감정을 먼저 드러내며 혼란을 키우는 사람이 있는지, 반대로 침착하게 해결책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는지 말입니다. 이런 순간을 유심히 관찰하면 사람의 본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제 여섯 번째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작은 약속을 어떻게 지키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큰 일에는 신경을 쓰지만 작은 약속이나 사소한 행동은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것들이 쌓여 신뢰를 만들기도 하고 깨뜨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선영과 수지는 오랜 친구였습니다. 선영은 항상 이번 주말에 꼭 만나자라고 말하면서도 막상 약속 시간이 가까워지면 사소한 이유로 취소하곤 했습니다. 아,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아. 다음에 꼭 보자. 처음에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자 수지는 점점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실망이었지만 결국 선영에 대한 신뢰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반면 같은 상황에서 다르게 행동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현수는 친구와 약속을 잡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려 했습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약속을 못 지키게 되면 미리 연락해 양해를 구했고 대신 다른 날짜를 정해 약속을 지키려 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는 사람은 사회에서도 신뢰받고 인정받게 됩니다. 작은 약속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큰 일에서도 책임감 있게 행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세요. 주변 사람들이 작은 약속을 어떻게 지키는지, 그리고 스스로도 약속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말입니다. 지금까지 총 6가지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의 본성을 파악하는 방법은 결국 그 사람이 일상 속에서 보이는 작은 행동과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방법을 통해 파악한 사람들과 어떻게 건강한 관계를 맺고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고 현명하게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본성을 파악하는 6가지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파악한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유지해야 할까요? 사람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어떤 태도를 취할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그 부분을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실망하게 된 경우, 혹은 반대로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알고 보니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던 경우, 결국 인간관계는 단순한 첫인상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관계를 맺으면서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오래가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첫째, 신뢰할 만한 사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생겼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가까운 사람을 당연하게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신뢰를 쌓아온 관계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내온 친구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고 힘들 때 도와주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너무 익숙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지 않고 오히려 함부로 대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친구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제야 후회하게 되지만 이미 신뢰를 잃은 관계는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신뢰는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신뢰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러니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사람을 너무 빨리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의 본성을 파악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이야기했지만 절대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도 있고 상황에 따라 사람의 모습이 다르게 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첫 만남에서 무뚝뚝하고 말수가 적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차갑고 감정이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 사람은 원래 낯을 가리는 성격일 수도 있고 그날따라 기분이 좋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알려면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합니다. 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여러 상황에서의 행동을 천천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실수를 하더라도 그 사람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있다면 관계는 더욱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인간관계는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관계는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듭니다. 특히 신뢰할 수 없는 사람, 항상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과의 관계는 끊어낼 필요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늘 남의 험담을 하거나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가볍게 넘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태도가 나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어느새 나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 과감하게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단절할 필요는 없겠지만 거리두기를 통해 내 에너지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 중에서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나요? 그리고 불필요한 관계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은 없나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는 더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고 반대로 불필요한 관계는 정리하는 것이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길입니다. 이제 신뢰를 쌓고 유지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 노력해야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뢰를 쌓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무엇이 있을까요? 신뢰를 쌓고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좋은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신뢰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큰 일에서만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신뢰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시간 약속을 지키거나 다른 사람과 한 사소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여서 결국 한 사람의 신뢰도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매번 약속 시간을 어긴다고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될수록 주변 사람들은 그를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작은 약속이라도 꾸준히 지키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신뢰받는 사람이 됩니다. 둘째,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말로는 어떤 가치관을 강조하지만 정작 행동은 그와 다를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주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를 믿지 않게 됩니다. 말뿐인 사람보다는 조용히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훨씬 더 신뢰를 받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늘 정직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거짓말을 자주 한다면 그의 말은 더 이상 힘을 가지지 못합니다. 반면 말수가 적더라도 한 번 한 말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은 조용하지만 강한 신뢰를 얻게 됩니다. 셋째, 다른 사람의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을 때 그것을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순간 신뢰는 깨지게 됩니다. 설령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하더라도 상대의 허락 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개인적인 고민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 다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면 어떨까요? 그 친구는 더 이상 여러분을 믿고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을 것입니다. 넷째,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신뢰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잘못을 했을 때 변명하거나 회피하는 사람보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사람이 더 신뢰를 얻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한다면 상대방은 오히려 그를 더 신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변명을 하거나 책임을 회피한다면 그 사람과의 신뢰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다섯째,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사람들은 평소에는 올바른 태도를 보이지만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본성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신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자신의 소신을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쌓이면서 사람들은 누가 진정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여섯째, 감정이 흔들릴 때에도 상대를 존중해야 합니다. 신뢰는 단순히 좋은 시기에만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갈등이 있을 때, 감정이 격해졌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의견이 맞지 않을 때 화를 내며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냉정하게 대화를 시도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결국 그 사람의 신뢰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더 신뢰하고 싶으신가요? 일관되게 존중을 보여주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감정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인가요? 결국 신뢰를 얻는 것도 유지하는 것도 지극히 작은 습관과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사람의 본성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신뢰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드는 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뢰와 인간관계를 정리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람의 본성을 파악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을 신뢰해야 하는지, 그리고 신뢰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첫째, 관찰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의 본성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누구나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본 모습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상대가 꾸준히 보여주는 행동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처음에는 친절하고 배려심이 많아 보였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주 남을 비난하거나 약속을 쉽게 어기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감정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감정적으로 행동할 때 실수를 하기 쉽습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감정을 느낀다고 해서 그 사람을 맹목적으로 믿어버리면 나중에 실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모든 면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위험합니다. 사람을 볼 때는 감정보다는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떤 태도를 보여왔는지를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감정을 느낀다고 해서 너무 쉽게 마음을 열지 말고 부정적인 감정이 든다고 해서 너무 성급하게 단정 짓지 않는 것. 이것이 신중한 인간관계의 핵심입니다. 셋째,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무심코 하는 행동에서 본성을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종업원을 대하는 태도, 자신에게 이익이 없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 어려운 상황에서 보이는 반응 등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는 친절하지만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동한다면 그 사람의 본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일관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작은 행동들을 유심히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본능적인 직감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유 없이 어떤 사람에게 불편한 감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어딘가 모르게 믿음이 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직감은 과거의 경험과 무의식적인 판단이 합쳐진 결과이므로 무조건 무시하기보다는 신중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단순한 오해일 수도 있지만 반복적으로 같은 느낌을 받는다면 그것이 어떤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능적인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다섯째, 신뢰할 만한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좋지 않은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반복적으로 신뢰를 깨고 여러 번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할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란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에서 형성됩니다. 한쪽만 노력하는 관계, 끊임없이 의심해야 하는 관계라면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과 함께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람의 본성을 파악하는 6가지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신뢰할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신뢰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가 필요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한 6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사람을 제대로 보는 눈을 기르는 것은 단순히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더 건강하고 평온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앞으로도 신중하게 사람을 바라보고 건강한 관계를 맺어가는 지혜를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인간관계에서 더욱 깊이 있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성장하는 시간. 기대해 주세요.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